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의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선택함수와 그 외를 볼게요. 자, 1번에 보면 근무 시간을 이용하여 일당을 계산하세요. 건대표 보려고 그랬는데. 자, 기본 작업 1에 일당을 계산하려면 여기 이 사람이 10시간 30분을 근무했어요. 그럼 일당을 계산할 때는 근무 시간에서 시간을 빼서 곱하기 5,000을 하고 분을 빼서 나누기 10한 다음에 곱하기 800원 하세요. 그러니까 10분당 800원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이 나쁜 놈들이잖아요. 왜냐면 6, 8이 48이잖아요. 4,800원을 계산한 거잖아요. 200원을 까먹는 거라서.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7시간 근무하고 15분을 근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5분 근무한 걸 안 준다는 얘기예요. 나누기 10해서 곱하기 800을 하니까. 그러니까 요 15를 나누기 10하고 곱하기 800을 할 때 0.5를 잘라버리라는 얘기예요. 거기 나온 게 10분 미만은 입력하지 않아요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 나누기 10하고서 곱하기 800을 하기 전에 뭐를 해줘야 돼요? 소수점을 자르라는 거예요. 소수점을 잘라. 이게 뭐예요? 인티저. 작은 정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식을 그대로 쓰시면서 이 문제를 푸실 때 그냥 덤비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함수를 시간을 뽑을 때 아우러 쓰고 분 뽑을 때 미니 쓰는데 인티저는 정수를 만드는 건데 언제 쓰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분 나누기 10한 값을 곱하기 800 하기 전에 정수로 만들어 놓고 곱하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는 하시고 먼저 hour에 의해서 근무 시간에서 시간을 뽑아요. 그리고 곱하기 800을 하면 5,000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일당이 시간당 5,000원씩 곱한 금액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다 더하기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을 뽑아야 되겠죠. 근무 시간에서 미닛에 의해서 분을 뽑아야겠죠. 미닛 해가지고. 그럼 분을 뽑는데 근무 시간에서 분을 뽑아서 원래는 그 곱하기 80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1분, 2분, 3분 근무한 것도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10분 미만은 자르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누기 10을 하는데 이 값에다가 곱하기 800을 하기 전에 소수점을 없애버리고 곱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앞에다가 미닛 앞에다가 인티저 치고 가로 닫고 곱하기 800. 그러니까 문제를 푸시면서 이런 흐름을 보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10번씩 해보시란 말이에요. 쓰고 분석하고 작업하고 쓰고 분석하고 작업하고 그리고 엔터한 다음에 범위가 채워져 있으면 컨트롤 D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발 제가 자꾸 순서에 맞춰서 하라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함수가 들어갈 때마다 하나씩 끊어서 하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지금 hour에 의해서 곱하기 5,000에서 시간당 금액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미닛 해가지고 분당 800원이라는 걸 계산하기 위해서 분을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분에 15분을 근무했을 때 1.5 곱하기 800을 하는 게 아니라 1 곱하기 800을 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티저를 취하시고 곱하기 800을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좀 끊어서 문제를 보시라고. 끊어서.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아까 보니까 정대평화 트루퍼스도 안 하고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럼 7회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 이게 1회가 아니죠. 실전 모의고사 7회. 자, 7회에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얘는 지금
제가 5가지 유형에서 얘기한 게 그대로 나와 있는데 선택 함수가 빠진 거예요. 그 대신 if 함수가 2번인가요? 물결 if가 2번 들어간 거죠. 7에 넘어가시고요. 자, 8회를 두겠습니다. 자, 8회 1번 문제, 2번, 3번, 4번, 5번. 여기도 없네요. 자, 9회 보겠습니다. 9회도 없고요. 문제가 많이 편중됐네요. 10회도 없네요. 그리고 예를 들면 추주 함수도 없어요. 그렇죠? 네, 아까 좀 편중된 형태네요. 자, 그러면 이제 if 함수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6회 2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6회 2번. 자, if, count, if, average와 and 함수를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6회의 2번 문제를 보면 합격 여부를 판단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풀어보셨죠? 과목이 3과목이 평균 70 이상이고 각 과목이 모두 40점 이상이면 자, 요 각 과목이 40점 이상이 과목이 3개니까 과목 1이 크거나 같다 40, 과목 2가 크거나 같다 40, 과목 3이 크거나 같다 40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함수를 항상 보셔야 돼요. if, count, if, average, and를 모두 쓰라 그랬어요. count, if가 없으면 각 과목이 40점 이상이에요. 그럼 1과목이 40점 이상, 2과목이 40점 이상, 3과목이 40점 이상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count, if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개수를 실어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40점 이상의 개수를 씌워서 그게 3이에요 하고 판단하는 걸로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and를 먼저 하지 마시고 조건 1이나 조건 2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얘는 조건 2가 좀 까다로운 형태가 돼 있잖아요. 여기서는 는 count를 먼저 해서 40점에 해당되는 개수가 몇 개인지를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40. 얘가 40보다 큰 과목수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한 것처럼 40점 이상의 개수가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얘를 쓰는 게 아니라 if 함수에서 항상 뭘 쓰는 거예요? 조건의 결과가 true, false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값이 뭐예요? 는 3. 여기다 크다 넣으면 원래는 틀린 거예요. 딱 과목이 3과목이니까 는 3이 나와야 돼요. 각각의 과목이 40점 이상이니까. 그리고 엔터에서 true, false를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이제 and에 의해서 묶어주면 되잖아요. and 조건은 어느 걸 먼저 써도 상관이 없어요. 첫 번째 조건이 평균값이 7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verage를 두 번째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세 과목의 평균값을 구했는데 그 값이 70점 이상이에요가 두 번째 조건이잖아요. 그리고 Enter, Ctrl, T 하고 내용을 채워서 True, False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if 함수를 추가하세요. 정대표 하고 오늘 if 할 때마다 정대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자, if 넣어주시고 이 조건을 만족하면 뭐예요? 합격. 그 외에는 공략. 컨트롤 D로 내용을 채워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and부터 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조건이 나오면 그 조건을 먼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얘는 뭐부터 했어요? count if에 의해서 개수를 구하는 작업을 하고 우리는 개수를 구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개수를 구한 게 3이에요 하고 하는 판단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신 다음에 and를 넣어주셔서 두 번째 조건 평균이 70 이상이에요 하고 넣어주는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if 함수를 추가하시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할 때는 잘 되는데 집에 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죠?
그래서 많이들 좋아는 하세요, 동영상을. 댓글을 안 써, 댓글을. 봤으면 잘 봤어요, 뭐. 선생님 목소리가 좋아요, 뭐. 이런 걸 한번 좀 써주고 그러는 게. 원래 자료를 올린 사람이 댓글의 힘으로 그런 걸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갑자기 댓글 쓰지 마세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반을 기준으로, 여기 반이 있어요. 반을 기준으로 홀수이면 천군, 짝수이면 백군. 자, 그러면 반이 1, 2, 3, 4, 5, 6이 있는데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구하는 방법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수를 2로 나누어서 떨어지면 짝수, 나머지가 1이면 홀수.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이 문제를 푸는 거죠. 그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이면 홀수, 홀수이면 천군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면 짝수니까 백군이죠. 그러니까 짝수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얘는 2로 나누어 나머지를 구하니까 0 아니면 1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면 홀수니까 아니면 짝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머지를 구하는 작업 MOD를 먼저 하시고 반을 2로 나누고 어떤 분이 여기다가 나누기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슬래시 넣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인수를 정확하게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B31에 있는 걸 2로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얘를 쭉 채워보면 01, 01, 01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우리는 이 값이 1이에요 하고 홀수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여기서 그냥 if 함수 추가해서 처리해도 돼요, 안 돼요? 답 나올 거 안 나올 거? 1이면 홀수, 0이면 짝수잖아요. 여기 01, 01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if 하고 들어가서 짝수, 홀수면 천군, 짝수면 백군 이렇게 써요. 똑같이 답 나와요. 뭐라 그랬어요? true, false가 뭐라 그랬어요? true가 뭐예요? 1. false가 0. 이거 처리되기 때문에. 이거는 애매해요. 눈 1을 안 해도 답은 나와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하는 건 true, false를 뽑아내고 if 함수 추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true, false 값이 그 전에 우리가 필기 공부할 때 보면 true, false에서 true가 들어갔을 때 뭐 카운트나 썸 작업을 하면 걔가 1로 바뀌어서 처리가 되고 false는 0으로 인식해서 처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필기 공부할 때. 그래서 0은 false, 1은 true로 인식이 돼요. 그 여기 10, 10, 10 나왔으니까 1은 true로, 0은 false로 인식돼 갖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너는 안 하고 하면 안 돼요 하고 더 알고서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혼동스러워요. 항상 true, false를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if 함수를 추가하는 형태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작업이 편하세요. 그래서 그 MOD 한 다음에 값을 확인하신 다음에 는 1, 그 다음에 if 함수 추가. 3번 엔터를 쳐가면서 그리고 항상 밑에 채우는 데가 있으면 항상 채워보세요. 밑에. 그래서 제대로 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셔야 되겠죠. 자, 7회 보겠습니다. 7회도 다 해보셨죠? 자, 2번은 중첩함수 문제가 하나 나와 있네요. 학번의 마지막 두 자리를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면 A반, 2면 B반, 0이면 C반 해봤죠? 자, 7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if 함수 사용하는데 중첩 if죠. 학번의 마지막 두 자리를 뽑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계산 문제를 왜 어려워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문제 답이 다 있는데 이렇게 얘기도 해요. 봐요. 학번의 마지막 두 자리를 3으로 나누어 이 말이 뭐예요? 학번의 마지막 두 자리를 뽑으세요. 그럼 뭐예요? 라이트에 얘기해서 나머지를 구하세요. 뭐예요? MOD 3. 그 값이 1이면 그때는 답이 나오잖아요. 문제에서.
얄미워 죽겠죠. 그렇게 얘기 들으면. 그래서 실제 문제를 잘 읽어보면 그 문제에 나온 말을 우리가 함수로 바꿔서 묻는 거예요. 함수로. 첫 번째 학번에서 마지막 두 자리를 뽑으세요. 이게 뭐야? write 학번 콤마 2. 그 값을 3으로 나누어 mod 하시고 뒤에 가서 콤마 3 그리고 컨트롤 D. 그 다음에 그 값이 1이면 그러니까 는 1 엔터 컨트롤 D. 그럼 true false가 나왔죠. 근데 얘는 A반, B반, C반이니까 중첩 if란 말이에요. 중첩 if는 if 함수를 참일 때까지 처리하고 I 탭 and 컴마 다운표 A반 하시고 아니면일 때 if부터 복사해서 이것도 편하게 하는 방법이 커서가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Shift 누르고 홈키 누르면 맨 앞까지 와요. 오른쪽 방향키 한번 딱 누르면 if에 딱 잡혀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드래그 하지 말고 Shift 홈 오른쪽 방향키. 그 다음에 컨트롤 C 클릭 컨트롤 V. 그 다음에 2면 B반 아니면 C반 하고 if 함수 2개 들어갔으니까 가로를 2개 닫아라. 엔터 컨트롤 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중첩 if는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뭐를 기억하시면 돼요? if부터 복사해 붙이고 변경 추가하세요. 이 문제는 좀 말이 길데 write에 의해서 2개를 뽑고 그 다음에 mod에 의해서 3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값이 1인지 판단하는 true false를 하고 그리고 나서 if 함수를 추가해서 A반까지 한 다음에 아니면일 때 여기서 if 더 복사하여 붙이고 변경 추가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이 뒤에다가 붙이시면 이 내용을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2를 2로 뭐예요? 변경. A반을 B반으로 변경. 그 다음에 C반을 추가. 그 다음에 가로 2개 닫으시라. 여러 번 했죠? 그 다음에 이거 15선에서 나왔던 거죠? 10번 이상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답이 금방금방 나오잖아요. 그 다음 8회 보겠습니다. 자, 8회 2번에 if 함수가 있네요. 자, 8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회 2번. 컴퓨터 1번과 스프레드시트 1번, 스프레드시트 과목의 평균 60점 이상이고 각 과목이 40점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필기 합격 기준이죠. 얘는 조건이 2개가 아니라 몇 개? 3개. 그러니까 and 넣어주시고 첫 번째 조건이 평균부터 나왔으니까 average 하고 두 과목을 범위 잡고 크거나 같다 60. 그 다음에 컴퓨터 일반이 크거나 같다 40.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일반이 크거나 같다 40.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이 말이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과목의 평균 60점 이상 이고 and 조건 1 and로 묻네. 각 과목이 40점 이상. 과목이 2개네. 1과목이 40점 이상, 2과목이 40점 이상. 조건이 3개네. 이면이란 말 앞에가 조건이고 이면 뒤에가 참일 때 뭐야? 합격. 그 외에는 불합격.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엔터하고 바로 if 함수 추가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를 딱 봤더니 평균이 60이 안 넘네. 그래서 false네. 얘는 조건을 다 만족하니까 true네.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으면 이걸 하나씩 확인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if 함수 추가. I 탭 and 컴마 다운표 합격 아니면 불합격. 몇 년 전에는 불합격이 없었어요.
합격하고 불합격이라고 안 하고 되게 웃기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시죠? 귀하는 합격한 사실이 없습니다. 기분이 더 나빠요. 상공회에서 그 전에 그 합격자 발표가 합격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불합격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아마 누군가가 또 항의를 했던지는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바꿨다가 또 그거 또 기분 나쁘다니까 또 바꿨겠죠. 우리나라는 민원인이 짱이에요. 다음 제죠 9회 보겠습니다. 9회까지 다 해보셨죠? 자, 9회 2번 보겠습니다. 고객 구분이 우수, 고객이고 포인트 점수가 1000 이상 이제 이면이란 말 대신에 하고 나와 있는 거죠. 이 앞에가 조건. 근데 이거로 묶였으니까 and. 조건 1이 구분 고객이 우수 고객. 조건 2가 포인트가 1000 이상. 그러면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이제 얘는 보너스 점수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인트 점수에 곱하기 0.5, 나머지는 포인트 점수에 0.1로 보너스 점수를 주세요. 그러니까 얘도 특별한 거 아니니까 그냥 and부터 해서 조건 두 개를 그냥 놓아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조건, G4에 있는 값이 우수 고객입니까? 두 번째 조건은 포인트 점수 H4에 있는 값이 1000 이상입니까? 라는 두 개의 조건을 넣어주고 엔터고 내려서 true, false로 확인하시면 얘는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니까 true. 얘는 우수 고객이 아니까 false, true니까 false. 됐네. 그럼 if 함수 추가. I, tab, and 하고 콤마. 문자 데이터니까 따옴표하고 들어가는데 얘는 계산식이 나온 거예요. 포인트 점수 곱하기 0.5. 이때 얘는 따옴표를 묶으시면 안 돼요. 수식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포인트 점수 곱하기 0.1 아니면 가로 닫고 그 내용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평상시에 우리가 사용하는 if 함수에 나와 있는 형태의 참이면 뭐 합격, 거짓이면 공백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얘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문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계산된 결과로 보너스 값을 넣어주는 수식을 넣어달라는 거죠. 그 다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네요. 9회 5번 홀짝수 처리해서 짝수, 홀수로 표시해달라는 얘기네요. 9회 5번 여기 수량에 따라서 0이면 짝수, 0이 아니면 홀수. 뭐 얘는 if 모두 쓰라 그랬죠. 이제 MOD 나머지 구하는 거 아시겠죠? MOD 수량을 2로 나눈 나머지가 그러니까 이렇게 쓴다고요. 가끔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2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저도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래서 목은 H28 나누는 값은 2 거기다 또 엔터. 이제 여기서 당황하자.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 이쁜 권 대표한테 질문을 해봐야겠죠. 빼기가 왜 나왔어? 네. 회계 표현에 0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회계 표현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짝수 홀수를 문자로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함정으로 이렇게 정답지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당황하라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값이 0이면 짝수니까 먼저 해서 0을 먼저 넣으시고 그 다음에 if 함수 추가해서 I, tab, and, 0이면 짝수 아니면 공백 이렇게 넣으시고 네? 아니면 홀수, 공백이 아니라 홀수. 네. 저도 이제 수료할 때가 다가오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지적질도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는 저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 수료할 때쯤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시고 첫날 개강할 때 여러분들이 실력하고 수료할 때쯤 여러분 실력을 생각하면 굉장히 지금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근데 지금 손 대표가 빠르잖아요. 그럼 나는 왜 저만큼 안 될까? 이런 생각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손 대표가 빨개지는 거예요. 빠르잖아. 20분 안에 다 끝내잖아. 예? 빨개진 게 아니라 이게 볼터치해서 그렇다고? 근데 얼굴 전반적으로 빨개졌는데 뭐. 쑥스럽지 그래도. 당당하여라. 좋은 얘기입니다. 다음에 10회 1번과 3번이 있네요. 자, 10회 1번. 자, 계산자가 10회 1번에 보면 성별을 처리하였어요. 주민번호의 8번째 자리가 1 또는 3이면 또는 그러니까 5화죠. 5화. 근데 여기가 우리가 말이 생략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읽어줘야 돼. 주민번호의 8번째 자리가 1 또는 3이 아니라 주민번호의 8번째 자리가 3이면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게 생략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이런 거에서 혼동하는 거예요. 이게 5화, 또는 있으면 5화잖아요. 조건 1이 8번째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그 값이 1이에요. 또 하나의 조건이 8번째에서 또 하나를 뽑았을 때 그 값이 3이에요. 이런 조건이 2개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가 생략되고 또는 3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이 그 생략된 부분을 잡아내셔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민번호에서 8번째에서 하나를 먼저 뽑아야 되겠죠. 미드에 의해서 주민번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8번째에서 하나를 뽑아요. 그리고 엔터.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채워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뭐냐면 3과 4만 나왔는데 1, 2가 지금 없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판단할 때 는 2를 넣으시면 안 되겠죠. 왜냐면 다 폴스가 나오잖아요.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는 3을 넣는데 는 3이 무슨 3이에요? 다운표 안에 들어가는 3을 넣으셔야죠. 그리고 엔터하고 채우면 true, false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5화 조건이잖아요. 5화. 조건 1이 있고 조건 2가 있어요. 그럼 조건 2가 얘가 똑같은 거잖아요. 복사해서 뒤에다 붙이고 뒤에다가 2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 1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여기 1이 없잖아요. 3이냐 4냐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래 주민번호를 사용할 때 1번과 2번은 19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고 3번과 4번은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값이 틀린 거예요. 근데 여기는 2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미드에서 는 1 하고 다 폴스 나왔네? 왜 에러 났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3을 먼저 넣고 2를 뒤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얘도 정답이니까. 그 다음에 컨트롤 D로 채워보시고. 변화가 없죠. 그럼 이제 if 함수에 의해서 I, 탭, and, 콤마, 다운표 이 조건을 만족하면 남. 이것도 함정이에요. 맨날 남녀 하다가 여기는 남자, 여자 쓰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 여자를 안 쓰고 남녀 쓰고 나와서 나는 왜 떨어졌네, 왜 틀렸네, 뭐 이런 걸 또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릴 때 뭘 표시하는 예는 정확하게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표시된 예를 잘 보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서 얘도 작업을 3번에 걸쳐서 하셔서 사실은 우리가 미드 해갖고 그 값이 1이에요 하고 판단하는데 미드를 뽑아서 쫙 채워봤더니 3과 4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미드를 해서 쫙 채운 다음에 1을 판단했더니 1이 없네? 그러니까 3을 넣고 먼저 판단해서 true, false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오화에 의해서 조건 1과 조건 2를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if 함수 추가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10회 3번. 행정어, 영어, 상식의 과목이 모두 50점 이상이고 이 세 과목의 평균 60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 뭐 보편적인 문제죠. 뭐. 각 과목이 50점 이상이에요. 50점 이상이고 평균이 60점 이상. 그러니까 는 and 한 다음에 행정학이 50점 이상이에요. 크거나 같다 50. 그 다음에 영어가 50점 이상이에요. 크거나 같다 50. 그 다음에 상식이 50점 이상이에요. 크거나 같다 50. 하고 그 다음에 평균이 세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에요. 네 가지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true, false를 확인하시고 이 조건이 만족하면 합격. 그러니까 여기다가 I, 탭, and, 따옴표 합격 아니면 불합격으로 처리하시면 되죠. 여기다 고 엔터 세우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형태는 조건 뭐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냥 end에다가 조건 4개를 쭉 놓아서 처리하면 되겠죠. 이게 변형된 게 아까 count if가 나온 거잖아요. count if. 여기서 50점 이상의 개수가 3개예요. 하고 count if에 의해서 B14에서 D14 사이에 50보다 큰 개수를 구해서 그 값이 3이에요 라는 거로 count if라는 게 쓰면 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옛날에 더 나왔던 게 하나 더 있다 그랬죠. 뭐가 있다 그랬어요? 미니멈. 가장 작은 값을 구해주세요. 그랬는데 그 값이 5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다 50보다 큰 거잖아요. 세 개는. 이것도 옛날에 나왔었어요. 미니멈을 사용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결 if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결 if는 count if, sum if, average if. 이 계열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 했어요. 한 문제 이상이. 그러면 6회는 뭐 2번에 물결 if하고 if하고 짬뽕된 형태로 보면 되겠죠. 7회로 넘어갈게요. 7회 1번과 3번에 나와 있는 얘기죠. 7회 1번. 자, 계산 작업 7회 1번. 자, 영등포 지점의 평균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average if를 써야 되는데 여기는 sum if와 count if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sum if 나누기 count if가 평균이라 그랬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채우는 작업을 이렇게 붙어 있으면 채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럴 때 sum if나 count if에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주로 절대 주소가 많이 잡혀요. 왜냐하면 지점명 중에서 영등포를 찾아서 영등포 지점의 계약 건수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점명이 영등포이면서 계약 총액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산할 범위는 여기, 두 번째 계산할 범위는 여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범위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합계를 구해보면 sum if에 의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조건을 비교할 때. 그리고 이럴 때 조건을 아예 영등포하고 쓰는 게 제일 속 편해요. 그 다음에 계산할 범위는 옆으로 끌고 가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상대 주소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채워보시면, 아, 하고, 왜 안 나왔죠, 합계가?
네? 아, 여기 절대 주소를 안 줬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 뭔가가 이상하구나. 여기 들어갔더니 파란색 범위가 조건 범위예요. 녹색이 계산할 범위란 말이에요. 그 계산할 범위,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계약 건수가 돼서 여기에 영등포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 여기를 내가 절대 주소를 줘야겠구나. 하고 찾고 채워보면, 여기가 이제 계약 총액에 영등포 지점의 계약 총액이 합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는 COU 하시고 카운티 조건 영등포 지점의 개수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이 앞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가로 닫고 하고 컨트롤 R. 옆으로 채울 땐 R, 밑으로 채울 땐 T. 필기 문제 나왔잖아요. 근데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죠. 그리고 이 계산된 결과를 정수로 해주세요. 인티저. 작은 정수죠. 인티저는 인수가 하나예요. 그래서 어디 갔어? 그래서 인티저 넣어주시고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인수가 3개니까 얘는 3번을 엔터를 해가면서 작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썸이프에 의해서 영등포 지점의 합계를 구하고, 그러니까 채우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채워보세요. 그 다음 장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카운트 if로 나누어서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산된 평균을 정수로 해주세요. 뭐예요? 인티저. 최근에 나온 이거하고 유사한 문제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뒷섬 나누기 디카운트. 표 전체의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뒤에 에버러지가 안 나오고 뒷섬과 디카운트를 사용해서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뒷섬 나누기 디카운트도 평균이라는 거예요. 물론 디카운트 A가 나올 수도 있고 디카운트가 나올 수도 있겠죠.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7의 3번 문제. 자, 여기는 3월의 평균 기온이 0도 이상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뭐, 이거는 그냥 카운트 if만 쓰시면 되잖아요. 카운트 if. 이렇게 15선에서 매일 했던 거죠. 3월의 온도 중에서 크거나 같다 0. 0보다 큰 게 몇 개예요? 6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7회 8회로 넘어가 볼까요? 자, 8회 3번 문제가 있네요. 8회 3번 문제와 8회 4번 문제. 8회 3번 문제. 자, 8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참가자 수를 구하라 그랬네요. 자, 여기 보면 소속 시도가 서울이 아닌 참가자의 수. 이거 소속 시도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조건을 비교할 겁니다.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카운트 if죠. 카운트 if. 그 다음에 소속 시도 범위 잡으시고. 한마따옴표 서울. 이런 걸 구하는 거예요. 서울의 개수. 근데 얘는 서울이 아니다. 같지 않다를 앞에다 놓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명자 놓으려고 그랬네요. 오, 어제 일자 생각나네요? 일을 구해달라 했더니 명을 쓰신 분. 아닌데, 자꾸 하다 보면 시험에 많이 했던 게 그냥 순간적으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얘는 인원수를 구하는 거니까 명. 어제는 일수를 구하는 거니까 일.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소속이 상공인 상원들의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세요. 자, 8의 4번. 여기 보면 소속이 상공.
맞죠, 여기? 제가 지금 혼동한 게 뭐냐면, 소속이 상공이니까 조건에 맞는 계산을 하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디에버런지를 알고, 소속이 상공이게 조건 범위가 안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라는 거지 하고, 순간 지금 혼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디에버런지나 에버런지 if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만약 소속이 상공이라는 거를 특정한 부분의 조건을 만들어서 계산하면 디에버런지예요. 근데 얘는 이 소속 범위에서 조건이 상공을 찾아서 그거에 해당되는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디에버리지는 표 전체에서 네 번째 있는 판매 금액에서 평균을 구할 건데 조건이 소속에서 상공이 있는 것만.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뭘 써야 돼요? 합계잖아요, 합계. 그러니까 디에버러지가 아니네. 디썸이네요. 네, 여기는 썸이프. 썸이프 하시고, 조건을 비교할 범위 쉼표, 조건이 상공. 그 다음에 계산할 범위 하고 엔터. 보시면 합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한두 문제씩은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다 보면 기초 문제 2개. 중급 문제 2개, 고급 문제 하나 이렇게 나온다고 보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내가 잘 풀 수 있는 문제 2개, 가끔 헷갈리는데 2개, 그 다음에 아예 못 푸는 문제 하나 이렇게 되는 게 많이 풀어봤던 유형은 쉬운 문제가 되는 거고 좀 덜 풀어봤던 문제는 중급 문제가 되는 거고 생판 처음 보는 문제가 딱 뜨면 이거는 고급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런 문제는 버리라고. 한 문제는 안 푸셔도 돼, 계산자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실기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계산 작업이고, 이걸 수업에도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수료할 때 되면, 3문제도 못 풀 것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시험 보셔야 돼요. 우선적으로 잡고. 그래서 빨리 보시고, 진짜 복 맞아가지고, 계산 문제 2개 풀었는데 합격했다고 자랑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예요, 그 사람은? 계산 문제 2개 빼고 다 맞았다는 거예요, 결론이. 계산 문제 3개 틀리고. 그럼 3판이 24점이잖아요. 빼기 하니까 76점 나오잖아요. 그럼 거의 나머지가 완벽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 작업을 완벽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부분을 되돌리면 완벽하게 하시면 2문제 풀어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지금 썸이프 하는 거죠? 3번이네요. 물결이프. 자, 9회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회 3번에 평가가 80점 이상 90점 미만. 그러면 이제 얘가 문제를 자세히 안 보시면 어떻게 푼다고요? 카운트 if에서 쓰면 되겠구나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카운트 if S 한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을 비교할 범위에서 다운표 크거나 같다 80 두 번째 조건도 평가의 범위에서 작거나 같다 90 오케이 하고 엔터 해서 인원수 3명을 구해서 아무 생각 없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빵점입니다. 얘는 카운트 if s를 쓰라는 게 아니라 카운트 if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0점 이상 90점 미만이라는 말을 80점 이상의 개수 빼기 90점 이상의 개수를 빼는 문제로 카운트 if를 2번 쓰는 문제로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9회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카운트 if에 의해서 80점 이상의 개수를 먼저 구하시면 5개가 나왔다.
여기서 빼기 하시고 귀찮으니까 복사해서 뒤에다 붙이고 이거를 뭘로 바꾸면 돼요? 90으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80점 이상의 개수 빼기 90점 이상의 개수가 나오죠. 특히 이 개수 나올 때 항상 뭐 명, 뭐 일, 개,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뒤에 무슨 내용이 붙는지 꼭 좀 확인하시고. 그래서 문제가 얘가 원래 2003 버전의 문제예요. 2003 버전이. 그때는 카운트 if s가 없었어요. 전부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요. 에버러지 if도 없었고. 그래서 썸 if 나오니 카운트 if 했었고. 근데 이제 2007 버전에서 카운트 if하고 썸 if, 에버러지 if가 추가되면서 이런 내용들이 자꾸 문제가 빠지고 변경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2, 3, 4번 문제가 있네요. 자, 10회 4번까지만 하고 쉽게요. 괜찮죠? 자, 10회 4번 문제. 수일에 진로하는 의사수. 그러면 요일이 이렇게 있는데 이 요일 중에서 뭐를 찾는 거예요? 수라는 글자가 몇 개가 있어야를 찾는 거잖아요. 늘 COU. count if 하시고 요일의 범위에서 수를 찾아주세요. 여러분 색깔 이렇게 넣으면 나중에 색깔을 다시 없애놓고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명 쓰라 그랬나요? 자, 여기에 and 명. 근데 시험에 이런 게 있어요. 명자를 쓰세요. 근데 and 연산자 쓰라는 말이 없어요. and 연산자 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일서식 G/P 표준 명 하면 돼요. 세일서식에서 G/P 표준 명. 무슨 얘기 모르시겠어요? 세일서식 사용자 지정에서 숫자 뒤에 문자 결합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걸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샵명, 영명, G/명 다 답이 돼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여기서 and 연산자는 말을 쓰라는 말이 없으면 안 쓰는 게 원래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책에 나온 채점 프로그램에서는 and 명으로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정답으로 처리되는 거예요.